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숨겨진 경쟁력이 부각되는 주식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데 딱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주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감산을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그나마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한 2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텔이 내가 총대를 매겠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라고 기사도 나왔었죠.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텔이 이 미국 정부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반도체 기업들의 몸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업체 말고도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숨은 경쟁력이 드러나는 업체들도 몇몇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숨겨진 경쟁력이 부각되는 주식은 과연 무엇인지,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감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 폭스바겐, 포드, 아우디, 도요타, 현대기아차, GM 등 이런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량 감산 상황을 보면 폭스바겐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감산에 돌입을 했고요. 나머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예외는 아니에요. 3월부터 특근을 취소한다. 그리고 2분기부터 감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몇몇 모델은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파운드리,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설계 도면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반면 종합 반도체 업체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가장 유명한 기업이 TSMC죠. 그리고 종합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싼 고급 반도체를 주로 만듭니다. 이게 어디에 주로 들어가느냐? 바로 IT 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가가 좀 싼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자,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드느냐? 나머지 파운드리 회사가 만듭니다. 파운드리 회사가 IT 기기에 들어간 반도체, 가전,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인피니언, NXP, 르네사스. 자, 이런 기업들도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 이 기업은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죠.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벌어지면서 이 IT 기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래 이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단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TSMC를 제외한 나머지 파운드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나 가전 이런 것보다도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좀 뒷전으로 밀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에다가 공장 화재 이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쇼티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IT 기기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 시설이 1, 2개월 만에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1년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슈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2021년 2분기 EPS 컨센서스의 변화율입니다. 최근 1개월간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업체가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1개월 전에 비해서 2분기 EPS 추정치가 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8% 올라갔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물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공장을 셧다운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역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차량에는요,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갖추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 완성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ECU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ECU가 일렉트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의 각각의 기능을 제어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완성차에 들어가는 ECU 탑재 개수는 30개에서 100개입니다. 좀 단가가 저렴하고 기능이 덜 복잡한 자동차에는 30개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단가가 좀 높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간 차량에는 1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테슬라 차량에는요, ECU가 단 4개만 들어가요. 그리고 통합 ECU가 하나 들어가고 보조 ECU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은 이 통합 ECU가 이 모든 자동차의 기능을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기존 완성차에 들어가 있는 ECU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ECU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누가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이 통합 ECU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근데 지금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모든 기능들을 각자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즉 팔에는 팔에 해당되는 두뇌가 있고 발에는 발에 해당되는 두뇌가 있다 라고 해서 다 각자 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테슬라의 통합 ECU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이 두뇌라는 컨트롤 타워가 이 모든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통합 ECU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시스템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버그가 해결된다든지 그렇게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죠. 이 테슬라의 통합 ECU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주기적으로 서버를 통해서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기존의 완성차에 들어가는 이 ECU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처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업데이트 하려면 각각의 ECU를 다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는 ECU가 상대적으로 적게 탑재가 된다. 그리고 테슬라는 직접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원래 2018년까지는 엔비디아한테 이 설계를 위탁을 했는데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이 통합 ECU를 설계를 한 다음에 생산을 맡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사슬망 관점에서 보면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자기가 반도체를 받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복잡한 이 공급 사슬망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각각 다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벤더를 통해서, 2차 벤더를 통해서, 3차 벤더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공급 사슬망 구조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ECU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ECU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벤더들을 통해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터지니까 바로바로 조달받기가 힘든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 테슬라의 통합 ECU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가가 절감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ECU 개수가 많이 탑재된 자동차보다 통합 ECU가 들어간 게 훨씬 더 원가가 저렴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적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당연히 적게 들어가고 있는 게 전력 소모가 적겠죠. 이거는 곧바로 이 자동차의 성능과도 관계가 있죠. 즉 주행거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니까 주행거리 쪽에, 즉 배터리 쪽에 전력을 더 밀어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감가 방어에 긍정적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OS 시스템이에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예전에 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함으로 인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걸 개선시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가 방어에 훨씬 더 유리해서 중고차로 내다 팔 때도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폭스바겐 그룹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투자 로드맵입니다. 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기존 완성차 업체의 반도체 탑재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 ECU가 탑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70개 정도의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데, 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높은 그런 반도체가 3개에서 5개 정도로 탑재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백엔드 단, 즉 서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체제가 업데이트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성능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020년부터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240기가와트 공장을 증설을 한 다음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5년간 무려 62조 원을 투자한다 라고 밝히면서 배터리 부분도 물론 투자를 하지만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비율을 10%에서 60%까지 향상을 시키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폭스바겐이 배터리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즉 이거는 테슬라만의 마이웨이가 아니라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일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 생산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통합 ECU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 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경쟁력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앞서 보셨죠?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밝혔어요. 자율주행 시스템, 이것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연기관 차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성능 개선하고,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미래 자동차로 가면서 이 전기차를 개발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반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것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기가 힘들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배터리 내재화, 이런 얘기들이 뭐 기사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과도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다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정말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트렌드를 잘 답습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